안녕하십니까, 김상류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기수들이 다 돌아와봤기 때문에 조교가 굉장히 충실하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기수들의 성장이 좀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문세영 기수는 뭐 워낙 잘 타고 있고, 문세영 기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들은 많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부산에서는 윤형석 기수라는 신윤섭 기수, 이 두 기수, 어린 기수들의 성장세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박재희 기수가 말을 타는 것에 눈을 떠가지고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또 와이프인 김혜선 기수까지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페로비치와 유현명 기수의 독주로 펼쳐지던 부경이 지금 춘추 전국으로 접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런 신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거,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경의 신인들의 자세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좀 내려주고 싶고요. 그런 만큼 좋은 성적도 나오고 있죠. 반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새벽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12월 11일 퇴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국내에서 5등급의 1400경주. 일단 14뒤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출전한다는 얘기죠. 자이언트 킬링이 있어요. 40조의 자이언트 킬링.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전경주 1000m 완승을 거뒀죠. 그리고 1400으로 출전을 해요. 자, 뉴스타 영천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일요일 날은 했는데 오늘 조교를 제가 정확히 체킹을 못 해가지고, 뉴스타 영천은 자이언트 킬링의 주말 조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마기 때문에 테이크 차지 인디자마라는 점에서 바로 1400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세마의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본다라면 조교 모습 좋고요. 기복마들 중에서는 다 고만고만한데 스텔라로드는 김동수 기수 25조에 전개적인 유리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32조에 럭키마이더스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전경주 박병준 기수 기승해가지고 거의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죠. 도착자가 2마신이 안 됐으니까 거의 몰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경주 거리를 늘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좋아 보여요. 기승기수가 누가 탈 것이냐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빅토리 카도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고, 일단 자이언트 킬링이 1400에서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는 그게 관심만해요. 국내에서 5등급 1300m 경주로 펼쳐지는 12월 11일 토경마 6경주입니다. 16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인기마 접전 경주 양상이에요. 먼저 1300m 첫거리 출전인 네모 프린세스가 역시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할 예정입니다. 전 경주 국내스마 6등급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당시 드렸었죠. 카이로 프린스 자마 1300m를 처음 도전하는데 52.5kg의 부담력, 최고 조건이 530kg가 넘는 상당히 주폭이 좋은 녀석이죠. 문세영 기수 오늘 조교도 괜찮아요. 길게 끌어내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는 48조의 수아라 바바가 있죠. 53.5의 부담 중량인데 최근에 이제 하정우 기수가 3위를 했고 그 전에도 김영gun 기수가 3위를 했어요. 5등급에 올라와서 2번 연속 3위를 하면서 전력을 다지고 있고 충분한 거리 적응력을 감안한다면 수아라 바바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33조의 매직 주니어가 이현종 기수로 교체해야 될 예정이에요. 문성혁 기수가 전경주 사진 판독 같이 가서 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현종 기수로 교체가 되는데 이제 상대적인 부중이 무거워요. 57kg 부중이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만큼 레이팅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35포인트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용마필까지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K 프렌즈가 있죠. 4조 마방의 K 프렌즈. 전경주 이제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입상을 끌어줬단 말이죠. 제가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이걸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좋은 상태를 보여줬었죠. 전경주 보여주는 주력으로는 좀 열세인데 기수 교체가 된다면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 12월 11일 토경마 7경주입니다.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연승, 그다음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라운더 스퍼트 51kg의 부담 중량으로 승급전을 펼치게 됩니다.
상태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은 좀 발발이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거리가 늘면 어떨까라는 느낌. 근데 워낙 순발력이 강해서 이번 경주에 뭐 선행을 거의 나간다라고 봐야 되죠. 거의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발발이과라는 느낌. 쫑쫑쫑쫑 뛰는 느낌, 단거리형 모습, 머스킷맨 자마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겠죠. 인력의 열세는 있습니다만은 23주의 엘리트 파워 전경주에 아주 좋은 주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끌어냈죠. 당시 이제 제가를 교체를 하고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입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구억마을에 붙여서 20배였으니까 아주 뭐 대단히 좋았는데 오늘도 상태는 양호한 모습이에요. 40조의 블루케이가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졸전을 펼쳤는데 이게 선행을 안 나가면 못 뛰네요. 그 전에도 그러더니. 근데 이번에도 라운드 스퍼트가 있어서 어떨 것이냐. 라운드 스퍼트 외곽을 타고 나가면서 버티기 들어가는 그 정도 모습이란 몰라도,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이무기가 있죠. 42조의 이무기. 전경주 복귀 모습을 보면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했을 당시 3, 4코너에서 밀려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입상을 끌어냈어요. 그동안에 보면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펼쳐서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흙을 맞고도 입상을 끌어냈어요. 단지 이제 한 발로 좀 뛰는 모습이고 고개도 좀 높아서 중장거리에서는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거리 1200까지는 문세영 기수가 또 기승하고 있는 이상 쉽게 무시할 수 없겠죠. A2Z2는 출전 여부가 또 불투명해요. 이거 주행심사에서 악벽을 보여서 주행심사를 직접 금요일날 현장에서 제가 이 A2Z 때문에 꼭 보고 싶어서 A2Z 주행심사를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조상범 기수가 흙을 다 맞추고 탔는데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출전 안 할 것 같고 원지는 딱 그 정도예요. 원지는 딱 그 정도 모습이라 이무기 라운드 스퍼트 일단 앞서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말씀드렸던 마필들 변화 가능성 이제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무기는 전 경주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조금씩 해도 조금씩 더 보완이 되는 느낌입니다. 문세영 기수는 말도 잘 탑니다만 조교도 잘합니다. 문세영 기수는 정말 조교 능력이 뛰어나고 말의 단점을 잡아내는데 아주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이무기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12월 11일 토경마 8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별정 B형 방식의 기준 중량이 별정 구간에 있는 기준 중량이 4등급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4등급 마필들의 별정 부중이 좀 높다. 그래서 정문의 이스가 58kg, 장산 탱크 58kg, 남산의 별 57kg 뭐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남산의 별입니다. 전경주 최적 전개를 펼쳤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보면 당시 청담 탱크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에게 이 빅투아르 기수가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페이스에. 그 페이스에 초반 페이스에 말렸던 것이 결국에 경주 종반 결과로 나타나면서 지게 됐던 역할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오늘 조교를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의 별은 전경주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있었던 거죠. 문세영 기수에게 말려버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장산 탱크도 뒷직선부터 잘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비드 기수, 정문 에이스 딱 그 정도 모습이고. 나머지들 딱 그 정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은어 축제가 조금 호전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강도는 아직까지 그리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글로벌 럭키도 훈련 강도는 상승을 시켜놨어요. 훈련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산의 별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12월 11일 토경마 9경주입니다. 12두의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충마 있습니다. 52조 마반이 스팟 플래터 하만식 기수가 부상이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전주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스팟 플래터를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에이스 암둠도 하만식 기수였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스팟 플래터의 우세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사이먼 퀸이죠. 전 경주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다 보면 이기고도 진 경주가 있고 지고도 이긴 경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졌지만 이겼던 경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추천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복귀를 잘 살펴보면 박태종 기수가 당시 입상을 했던 제왕의 별과 같은 선상 3코너 아니 3코너 전에는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같은 포지션에 있다가 박태종 기수가 외곽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막혀서 못 나왔고 장철 기수는 외곽으로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가면서 한 4마신 차이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같은 포지션에서 박태종 기수가 진로가 나갈 진로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2마신을 좁혀냈거든 직선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이먼 킨은 정상적인 전개를 했다면 당시 우승까지도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백색광채와 우승을 다툴 수 있는 경주였던 거죠. 그 당시 4코너 전에 제왕의 별에게 밀려버리면서 포지션에서 실패를 했던 부분, 그걸 잘 알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다시 기세네요. 그러니까 그 경주는 백색광채의 사이먼 킨 제가 추천드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결과는 1-3차로 나타났지만 그게 경주 운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오늘 열심히 조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30주에 장산받아도 나쁘지가 않아요. 57kg 부담 중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파폴레터를 인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전주부터 워낙 오늘은 좀 가벼웠어요. 오늘은 조금 가벼웠는데 전주에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만 이상이 없다면 전 스파폴레터를 주로 가고 싶습니다. 자, 12월 11일 퇴경마 10경주입니다. 26두의 마펠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에 이제 9필승이 박태종 기수예요. 이번에 박태종 기수. 그동안에 이제 뭐 파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잡다한 질병이 있었는데 침으로 치료를 하고 나와서인지 뭐 상태는 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충분한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4주의 마이티 뉴가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일단 뭐 이 경주는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일요강마 4경주입니다. 14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퍼플K의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뭐 40점 마방의 퍼플K 전경주 농협 중앙회 장비에서는 뭐 따라가면서도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트리플 런 정도가 선행이라면 퍼플K가 입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느낌이 가질 정도죠. 그래서 퍼플K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1호경마 5경주입니다. 16두의 마펠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먼저 33조의 레이스 로열은 이현정 기수. 더 발전된 모습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딱 그 정도 모습이고 24조의 시크릿 보스가 문제예요. 24조 시크릿 보스가 다비드 기수 그대로 기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56kg거든요. 그러니까 전 경주 대비해서 4.5kg가 늘어난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이 실제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근데 뭐 상태 걸음은 굉장히 좋아요. 41주의 문학 파이어 딱 그 정도 모습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라인 있죠. 롱라인. 지금 보여준 주력에서는 롱라인의 주력이 가장 앞섰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전개적인 부분도 그렇고 김정준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김정준 기수 부경에 가서 또 선전을 해주고 왔는데 김정준 기수 조교를 조금만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법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상태도 살아 있고 시크릿보스의 부담 중량 부분은 끝까지 물론 55.5를 이겨냈어요. 10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부담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느낌이 받고 있고 당시 이제 그 경주력 차이는 55.5에서 이겼을 때와 51.5kg에서 이겼을 때 경주력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한 4마신 정도의 경주력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3세마임을 감안하고 경주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그 4마신의 갭을 좀 더 좁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더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롱뉴스는 훈련 강도만 좀 더 올린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 12일 1호강마 6경주입니다. 16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31조의 어서와가 56.5의 최고 부중을 이제 부여받게 됐네요. 전 경주 입상으로 인해서 레이팅이 4포인트가 증가돼서 승급을 목전에 두고 있고 황순독에서 기승하죠. 사실은 전 경주 인기 9위였죠. 인기 9위였는데 인기 9위도 넘었죠. 인기 9위도 넘었는데 인기 거의 꼴등했어요. 매직 이슈 주력으로 때렸죠. 질주대의 어서와를 매직 이슈로 추천 경주로 여러분들께 주력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배팅 금액이 들어가서 인기 9위까지 올라간 거죠. 제가 추천드릴 때는 인기 꼴등이었어요. 정말 그림같이 황순도 기수 타줬는데 아직까지 조교는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후지 부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태
때 부종이 있는데도 크게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강도만 그때만큼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체킹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고기 조교 모습으로는 상태는 큰 이상이 없었고 2kg 증량되는 부분. 장산 레이저는 이게 좀 조교보기가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리가 풀려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다리가 풀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금요일 날 또 다리가 팍 나빠지는 그런 모습. 전 경주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10월 3일은 또 반대의 경우가 나왔고 조교시 힘이 실리는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삼정 맞으면 이것도 김병진 마저의 마필이죠. 근데 여하튼 오늘 조교 모습이 나쁘지가 않았다. 일보 등천이 안장이 교체되네요. 빅투아르 기수로. 전 경주의 방춘식 기수가 정말 아쉽게 3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5주의 드림펠라는 오늘은 가볍게는 주말에는 강하게 조교를 했었고 송재철 기수로 교체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직진력이 좋은 녀석이 직진력이 그러니까 사행하는 모습이 없이 직진력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브라보 메인은 부민호 기수, 블랙참은 김용근 기수. 일보 등천을 계속 지금 어서와는 그때만큼 조교가 지금 제가 이제 사실 황순도 기수 기승했는데 인기 꼴등인데 그걸 매직이슈 추천 경주로 주력으로 때릴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자꾸 이제 머릿속에 그때 기준을 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마음속 오늘도 조교를 보면서 그 어서와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를 좀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등초는 오늘 괜찮더라고요. 12월 12일 예로강마 7경주입니다. 16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 별장 B형 방식입니다. 5등급의 별정 구간은 그나마 좀 나아요. 4등급 별정 구간보다. 그래서 발바투가 57, 19조에 50조에 이터널 메모리가 57, 경부도령 23조 56, 11조에 조이 오브 킹 56, 그 다음에 14조에 사련이 퍼스트가 56, 이 정도. 발바투는 유승환 기수 기승 예정입니다. 조교 모습은 괜찮아요. 이터널 메모리 조금 15전 그러니까 성장이 좀 늦었어요. 성장이 늦었는데 전경주 머리 차이로 졌죠.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죠. 뭐 레드백이 런런런으로 우리는 공략을 했으니까 이터널 메모리를 아예 잘랐던 상황에서 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성장이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걸음의 조화감은 좀 향상이 됐더라고요. 걸음의 조화감은 경부도령은 참 깝깝한 녀석이죠. 들뜻들뜻하면서 아쉬움을 좀 가지는 모습이고 사리니 퍼스트는 이용호 기수입니다. 이용호 기수 딱 그 정도 모습이다라는 부분. 에이스 샤이는 강급된 마필이에요. 에이스 샤이는 강급된 마필이고 근데 경주력은 조이 오브 킹도 무시치는 못해요. 조교가 조금 평이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터널 메모리와 조이 오브 킹을 좀 눈여겨보면서 나머지 마필들과의 전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자, 8경주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경주입니다. 9두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고요. 부경에서는 미스터 인디, 갤럭시 로드, 히트, 에감, 위너스맨 4마필이 출전을 하고 서울에서 5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갤럭시 로드는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겠고요. 미스터 인디는 서승훈 기수, 히트의 감은 유현명 기수, 위너스맨은 최시대 기수입니다. 전경주 자 테이크 차지 인디와 머스킨맨 그 내년도 경매의 향방을 좀 가늠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머스킨맨 자마들 말씀드렸죠. 올해 그렇게 생산해서 데뷔두 수가 많지 않은데 내년도에 79두인가요? 79두인가 내년에 데뷔할 거고 내후년도에 데뷔할 마필들이 110 몇 두인가 돼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머스킨맨 자마들이 거의 과천 부경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매니피의 과거 아성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말들이 데뷔를 한다라면 테이크 차지 인디는 더 이상 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가버려서 그 두마필만에로 끝날 것이냐. 위너스맨은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에 와서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부분인데 히트감 딱 유지하는 정도이고 위너스맨은 더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어떨 것이냐. 미스터 인디는 인디밴드 자마죠. 인디밴드 자마인데 인디밴드의 아빠가 액톤파크죠. 그래서 인디밴드의 자마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경주에는 아예 뭐 그 밸런스가 완전히 서울에 와서 무너져가지고 그냥 언급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전경주에 가장 아쉬웠던 건 25주 마방의 최강 게임이죠. 당시 잘 탔으면 입상을 했죠. 완전 유수한 기수가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퍼지자마예요. 퍼지자마 중에서는 퍼지자마들이 근데 큰 경주에 운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클린업 조이 있죠. 클린업 조이 가고 50조에 있었던 하만식 기수가 기생했던 일반 경주에서 엄청난 강자였죠. 대상 경주만 나가면 운이 없어가지고 판판이 깨졌던 그런 게 있거든요. 최강 게임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저번 경주 코리안 더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신의 혈통 어플릿 익스프레스 자마드가 갤럭시 로드, 로열 로드, 로드, 어플릿 익스프레스 자마, 이거는 전형적인 장거리형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갤럭시 로드를 쉽게 무시 못하고, 로열 로드는 이 경주를 나가기 위해서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행심사 전까지 좋았는데 12월 1일 날 우후지 부종 질병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도는 아주 강하게 올리지는 못해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김영곤 기수가 뭐 기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뭐 부종이 있어서 절고 다닌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조교하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갤럭시 로드는 장거리 혈통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일말의 조금의 가능성은 포기하지 말고, 서울의 말 중에서는 이제 스테디 챔피언이 박으론 기수가 여전히 좋아요. 훈련 강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걸음의 조화감이 예전에 참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좀 힘으로만 뛰는 느낌이에요. 오늘 뭐 조교 모습 아주 강하게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병합을 했었죠? 황금주머니하고 병합을 했었는데 이게 앞에서 뛴 게 아니라 이 코너부터 시작해서 뛰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 맞춰서 아주 길게, 그리고 한 바퀴 반을 돌아나가는 이런 조교를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동영상에 보시는 거보다 한 3배 정도의 길이로 조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로 강하게 거리에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박으론 기수까지 안 좋고 좋아요. 테이크 차지인디 자마인 치프인디가 있죠. 이건 치프인디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형마의 자질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1등급까지는 뭐 무조건 갈 거다라는 말씀을 어릴 때 이게 뭐 데뷔해서 막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좀 걱정을 했죠. 원래 전주에 굉장히 조교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를 3바퀴를 연속으로 돌려버렸어요. 5,400m 조교죠. 주로를 3바퀴를 타면 1800m 위주로 1800m 3바퀴를 돌았으니까 5400m를 연속으로 돌면서 조교를 하기 때문에 요거 봐라 했는데 12월 1일 날 양우지 근육통이 발생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뒤로 어제도 조교 가볍고 또 어떨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조교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액면상은 위너스맨의 히트해감, 뭐 전경주 끝걸음도 그렇고 충분히 흥바라기는 아예 안 나와버렸으니까, 흥바라기는 이제 혈통적으로 2000m가 쉽지가 않은 말이니까 아예 포기를 한 거고, 나머지들 지금 내놓은 것들을 보면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오는 녀석들을 2000m에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액면상 위너스맨 히트감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말들의 지금 가능성, 심지어 라스보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경지력이 되지는 않죠. 12월 12일 일요강마 9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라운비트의 상승세가 무섭죠. 라운비트 최범현 기수 다시 기승 예정이네요. 뭐 잡다한 질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버스킹맨 자마잖아요. 강도를 조금만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 조교 모습은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를 올려주는가만 체킹이 되면 되겠다. 오늘 모습으로는 이상이 없었다. 나머지 말들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과연 여기서 라운비트를 정상적으로, 물론 라운비트가 첫거리 도전이에요. 첫거리 도전이지만 뒷심도 그렇고 이겨낼 수 있는 마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일단 라운비트 말씀드렸던데 오늘 모습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잡다한 질병 문제 없었고, 이제 3kg가 늘어난 부중과 늘어난 거리 100m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경주보다 조금 더 부하를 가야 줘야 되겠죠. 근데 상대가 약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강하게 포르테 갈 수만 없어요. 말이 망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운비트 왜냐하면 잡다한 질병이 또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숨을 고르면서 입장권에 도전해보는 이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운비트는 나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만 주안점을 좀 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2월 12일 1위 강마 10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어요. 글로벌 삭스가 있죠. 최근에 1800m 연속으로 멀로 기수 장추열 기수 58km의 승급을 앞두게 두고 있어요. 결국 이제 카드는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죠.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삭스 1400으로 거리를 줄여놨고 문세영 기수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최근에 아주 좋은 추입 능력과 뒷심 발휘를 해줬던 마필이 그것도 외곽에서 별나라 질주예요. 이것도 3세마임을 감안한다라면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제 성장이 시작된 단계거든요.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교사나 마주 입장이라면 이 별나라 질주 지금 성장을 시켜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아낄 이유가 없이 이번 경주 성장을 시켜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최범민 기수 한 장. 그다음 몬스터 K도 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뭐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고 54kg의 마이티 붐 안토니오 기수네요. 상태 좋습니다. 마이티 붐은 안토니오 기수인데 4세마 이것도 상태는 괜찮아요. 사실은 경주력만 비교해 보면 글로벌 삭스에게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지금 보여준 건 마이티 붐이 맞아요. 문학선도 3세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여하튼 글로벌 삭스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삭스를 인정을 하고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58kg를 1400에서 이겨내고 승급을 해서 부중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글로벌 삭스를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후착을 찾아보는 전략으로 뭐 순발력이 그리 뛰어난 녀석은 아닙니다만 이 편성 자체가 그리 발빠른 녀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 K를 볼 수 있는 조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하튼 글로벌 삭스를 지금 오늘까지는 인정을 하고 싶다. 다음 주에도 대상 경주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 경주가 있고 경기 도지사배 경주가 또 있어요. 다행히 서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기수에 문제가 없겠고. 전주 일요일 날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일요일 날 주로가 3번 바뀌었어요. 오전에 날씨가 추웠을 때 추입이 다 됐다가 오후에 날씨가 풀려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선행마들이 그냥 밀려 들어왔죠. 앞에 붙였던 마필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또 이변이 발생을 했고 추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게 구경주까지 이어져서 날씨가 계속 온도 체크를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정도 추입으로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경지를 지켜봤는데 구경지에도 그냥 밀려 들어갔죠.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가 3, 4코너에서 그 주로를 간파했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에 무리해서 붙이고 들어갔던 그 상황. 그걸 보고 마지막 그 20분 텀에서 추입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라고 그냥 예단을 해버렸는데 결국에 마지막 경주는 다시 추입이 통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추입이 통했죠. 그 타이밍을 계속 기다렸던 건데 과천의 주로는 이런 식으로 겨울철 특히 다습주로에서는 온도에 따라 한 두 번, 세 번 주로가 상태가 바뀝니다. 주로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가 정말 어렵던데 이번 주에는 비도 예보가 돼 있지 않고 이 정도면 마를 것 같고 주로도 정상화 될 것 같고 기수들도 다 정상화 됐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경마를 좀 즐기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 후에 월요일 김상윤이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